네, 중학교 2학년 수권과 해수의 순환 단원 이제 해류에 대한 내용과 조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류와 조석 부분은 성취 기준이 이제 하나로 이제 써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조석 현상에 대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해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조석 현상에 대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조석에 대한 내용 부분이 성취 기준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취 수준 보시면 이제 해류 부분에서는요 하 수준부터 보실게요.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관련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학습 요소는 해류,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변 해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성취 기준 해설이 있는데요. 해설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종류와 특성은 표층의 수온 특성만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해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류와 난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층의 수온 특성을 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류,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난류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그 수온 특성만 가지고 분류를 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동기유발 자료를 보실게요. 동기유발 자료로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했어요. 바다에서 이제 유리병에 담긴 편지. 근데 이제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해안가에 다다른 편지. 그래서 유리병 안에 있던 편지를 열어보니 뭐 외국어로 써졌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섬. 해류를 타고 이제 쓰레기들이 모여서 섬을 이루었다는 그런 기사 혹은 사진들 그런 거 제시하면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단원에서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은 이제 쿠로시오 해류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흐르는 흐름을 해류라고 한다 해서 이제 해류에 대한 내용 먼저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해류가 흐를 때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된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한쪽 방향으로 불어야 바닷물이 그로 인해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이 생기는데 그것이 해류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 해류로는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이제 그 주된 메인 흐름이고 이 메인 흐름에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동안난류, 황해난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위도에서 이제 흘러내려오는 연해주의 연안을 타고 내려오는 연해주 한류. 그게 이제 북한 앞에 바다까지 와가지고 북한 한류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 수준을 다시 보시면 우리나라 해외 종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뭐 동안 난류, 황해 난류, 뭐 그다음 북한 한류 이런 얘기들. 그다음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특성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더 고위도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인 한류,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와 특성, 그것도 이제 찬물, 이제 한류, 차가운 물의 흐름, 난류, 따뜻한 물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관련 자료 해석 이렇게 있는데 관련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또 있어요. 이제 동해안에서는 한류랑 난류가 이제 동시에 만난다, 같이 만난다. 그래서 조경수역을 이룬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 살펴보시는 내용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석 단원인데요. 이제 조석 단원이 그 제가 왜 여기다 뉴라고 써놨냐면 이 2015 개정 2015 개정에서 새롭게 이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성취 기준 해설도 있는데 발생 원인은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기조력 혹은 태양의 기조력 이런 거 없이 그냥 현상과 그와 관련된 용어들 그러니까 뭐 밀물, 썰물, 만조, 간조, 조차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한 내용만 있고 발생 원인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취 수준 볼게요. 성취 수준. 하 수준은 자연에서 조속 현상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 수준은 조속 현상을 나타내는 여러 용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상 수준은 조속 현상에 대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제일 상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이런 내용이 있네요. 조속 자료를 해석할 때 간조와 만조 시간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기유발 자료로 이제 만조일 때의 사진 그리고 간조일 때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배경은 똑같고 그래서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만조 때랑 간조 때 다른 바닷물의 높이가 다르다는 거 그런 사진들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해수욕장에서 뭐 오빠랑 혹은 뭐 형아랑 모래성을 쌓았다. 그런데 바닷물이 계속 모래성으로 들어와서 모래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비의 바닷길. 이제 뭐 저기 서해안에 이제 조수간만 차이가 크니까 이게 간조 중에서도 수위가 아주 낮은 간조 때는 이게 바다였던 곳에 길이 생기더라. 뭐 그런 것들, 그런 사진 자료들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핵심 키워드로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조류라고 하는 것은 이 밀물과 썰물의 그런 바닷물의 흐름을 말한다. 밀물은 뭐냐, 썰물은 뭐냐, 만조, 간조, 그다음에 조차, 그다음에 조석 이런 단어. 그다음에 이제 서해안, 동해안,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조차 차이가 크다는 거. 이제 서해안, 동해안 이런 것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조력 발전 어디가 더 좋냐 하는 것까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력 발전. 그래서 원인은 이제 전혀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속 현상의 발생 원인은 전혀 없고 현상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용어, 그리고 조속 현상에 대한 자료 해석까지 이런 식으로 조속 부분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